말단 병사의 전설 제30장 저 군부 놈들 완전 쓰레기야. 감히 내 공을 가로채. 내가 누군 줄 알고? 강진우다. 강진우. 절대 그냥 안 넘어가. 분노로 발끈한 진우는 성큼성큼 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마주한 건 칠흑 같은 어둠뿐.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곳은 지하 광산이잖아. 어둡고 길도 미로처럼 복잡한데 잘못하면 길 잃기 딱이네. 게다가 철문까지 간다 쳐도 내가 그걸 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머리를 극적이며 한숨을 내쉰 진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래, 됐다. 애초에 군인 생활 계속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 쟤들이 내 공로를 빼앗고 싶다니까 그냥 실컷 가져가라고 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두 걸음쯤 돌았을 때 진우의 눈이 커졌다. 잠깐만. 혹시 나를 여기에 가둔 게 그냥 단순히 공을 가로채려고 그런 게 아니라며?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내가 못 보게 하려고? 내 입 막으려고? 그렇다면 내 부하들도 똑같은 꼴을 당하고 있는 거 아냐?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다시 로봇이 있는 방으로 전속력으로 뛰어갔다. 비록 마음은 이미 군인 신분을 내려놨지만 그는 이제 확신했다. 반드시 이곳을 탈출해 저들의 음모를 폭로해야만 한다. 단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싸운 부하들의 자유를 위해서. 진우는 기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곳을 헤집기 시작했다. 뭔가 밝힐 수 있는 조명 장비를 찾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기계 하나를 찾긴 했지만 에너지 블록이 없다. 전선을 연결해도 방 밖으로 나가긴 글렀다. 답답함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즈음 금속성 합성음이 울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익숙한 로봇의 목소리를 들은 진우는 두 눈이 반짝이며 벌떡 일어났다. 로봇이 플랫폼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손을 덥석 잡고 외쳤다. 어서 나 좀 철문까지 데려가. 나가야 돼. 물론 진우가 아무리 힘을 써도 로봇을 끌 수는 없었다. 로봇은 손을 잡힌 채로 어깨에 연결된 전선들을 천천히 풀며 되물었다. 나가자고. 왜? 여기 재밌지 않아. 재밌고 말고 할 때가 아니야. 중요한 일이 있다고. 빨리 철문 앞으로 데려다줘. 로봇은 붉게 빛나는 눈으로 진우를 스캔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데려다 줄게. 그렇게 로봇은 무심하게 발걸음을 옮겼고 진우는 그 뒤를 쫓았다. 그러다 갑자기 멈춰섰다. 아, 잠깐만. 그는 다시 달려가 방금 찾아낸 조명 장비와 몇 가닥의 전선을 챙겼다. 근데 너 전기 좀 빌려줄 수 있어? 전기를 빌린다고. 로봇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했다. 진우는 로봇이 이런 개념을 모를 거라 예상하고는 전선 연결 방식과 작동 원리를 설명했다. 로봇은 매우 흥미롭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명 기계의 선을 자기 몸에 꽂았다. 이내 조명이 환하게 빛났다. 우와,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그래, 멋지다 멋져. 자, 이제 가자. 진우는 조명을 앞세우고 로봇과 함께 어두운 복도로 들어섰다.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다. 조명실은 거대한 동굴벽 끝자락에 붙어 있었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문이 있다는 것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동굴 주위엔 7에서 8개 정도의 거대한 터널이 뚫려 있었고 거기에서 수많은 단일 레일이 방사형으로 뻗어나와 조정실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었다. 몇몇 녹슨 운반기계들이 터널 입구에 쓰러져 있었지만 방향을 가리키는 안내 표식은 하나도 없었다. 로봇의 안내 없이는 조명기기를 들고 있어도 길을 찾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로봇은 한 터널로 들어섰고 그 길 양옆엔 SLR 광석 조각들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다. 그 조각들은 조명이 비칠 때마다
청록색 빛을 반짝였다. 진우는 바삐 움직이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중 몇 개를 집어 들었다. 이거 무슨 광석이야? 그건 SRR 광물이야. 우주선 만들 때 꼭 들어가는 필수 첨가제지. 로봇은 뒤도 안 돌아보고 대답했다. 이게 SRR 광석이라고. 진우는 손에 든 조각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세상을 뒤흔든 전쟁의 원인이 이런 작고 못생긴 돌덩이였다니? 예전에는 우주선이 공간 도약을 견디려면 반드시 SRR 광석이 필요했다. 하지만 SRR 전쟁이 끝나갈 즈음 더 성능 좋고 구하기 쉬운 대체 광물이 발견되면서 SRR은 점차 잊혀져 갔다. 이 광산이 버려진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진우가 그 돌멩이를 다시 내려놓으려던 순간 로봇이 희죽 웃으며 말을 건넸다. 나 이거 심심해서 연구한 적 있어. 머릿속에 있는 자료들로 실험해봤거든. 근데 말이지. 이 광석들 특수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하더라. 그래? 뭐로 변하는데? 진우는 대충 흘리듯 물었다. 완전 신종 광석이야. 내가 이름 붙였지. MMT 광석. 로봇은 꽤 신나 보였다. 그래서 그 MMT 광석이 뭐에 좋다는 거야? 에너지. 어마어마한 에너지. 내가 한 번 만들었는데 그 덕에 한동안 잠도 안 자고 일했어. 근데 그때 이후로 재료가 없어서 다시는 못 만들었지. 로봇은 말하며 힐끗 진우를 바라봤지만 진우는 계속 끔그레하는 반응만 보이자 삐진 듯 입을 다물었다. 진우는 머릿속이 이미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생각하느라 로봇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자신이 갇혀있는 사이 군부는 어떤 짓을 벌이고 있을까? 그가 모르는 사이 그의 부하들이 갇혀있던 군사교도소는 이미 불에 타 사라진 상태였다. 도착했어. 로봇의 말과 함께 앞에 거대한 검은 철문이 나타났다. 진우는 조명기기를 바닥에 세우고 문을 살펴봤지만 역시나 절망스러운 결과였다. 문은 마치 금고처럼 안에서 열 수 없는 구조였다. 진우는 분노에 못 이겨 철문을 발로 찼다가 아야아야 하며 발을 부여잡고 웅크렸다. 그런 진우를 본 로봇은 툭 말을 던졌다. 소용없어. 저 문 엄청 두꺼워. 나가고 싶으면 옆벽을 뚫는 수밖에 없어. 진우는 청록색 이끼가 잔뜩 낀 단단한 벽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번뜩이며 로봇에게 달려들었다. 여기 광산에 굴착기 있지. 로봇은 단번에 진우의 의도를 알아챘다. 광산 깊숙한 곳에 있어. 근데 고장 안 났다 쳐도 동력이 없어. 동력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지. 진우는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바로 뭔가 생각난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잠깐. 너 아까 SRR 광석에서 엄청난 에너지 나오는 광석 만든다고 했지? 응, MMT 광석 말이지. 로봇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굴착기 돌릴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럼 그거 지금 만들면 되잖아. 안타깝게도 지금 그거 만들 재료가 없어. 무슨 소리야? 여기 광석이 지천인데 그게 광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장비는 갖췄는데 제일 중요한 분해용 담수가 없어. 이 광산에선 물을 구할 수가 없다고. 담수. 진우는 손뼉을 치며 외쳤다. 그거라면 나 있어. 담수 제조기. 진우는 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기계를 꺼냈다. 로봇은 그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물 얼마나 만들어? 시간당 1리터. 고장 안 나고 에너지 충분하면 1톤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야. 로봇은 잠시 계산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1톤이면 충분해. 좋아.
돌아가서 MMT 만들자. 진우와 로봇은 SR의 광석을 한아름 안고 조정실로 돌아왔다. 로봇은 기계를 뒤지기 시작했고 진우는 광석 더미에 기대앉아 숨을 돌렸다. 입에 콩알만 한 식용균 알갱이를 털어넣으며 중얼거렸다. 밖에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나가서 어떻게 내 부하들을 구하지? 방송국 가서 나야말로 진짜 영웅이라고 외쳐야 하나? 미친놈 취급받기 딱 좋은데. 게다가 이 목에 찬 폭탄 목걸이. 교도소 경계선 넘는 순간 바로 터지잖아. 진우는 한숨을 쉬며 목의 장치를 만졌다. 아, 너 말이야. 전에 나처럼 갇혔다가 너처럼 변한 애들 있다고 했지. 그 사람들 어딨어? 좀 만나보고 싶어. 그가 물었다. 로봇의 목소리가 기계음 사이로 들려왔다. 여기서 좀 멀어. 제일 가까운 애가 저 중간 통로로 2-3km쯤 가야 있어. 그 사람들도 나처럼 이 목걸이 차고 있었어. 진우는 혹시라도 연구해 볼 수 있나 싶어 기대했다. 원래는 그랬지. 근데 걔들이 나처럼 된 뒤에는 누군가 와서 목걸이를 다 떼어갔어. 로봇은 무심하게 말했다. 진우는 실망한 듯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이곳을 벗어난 뒤에야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듯했다. 잠시 후 로봇이 한아름의 기기를 들고 나왔다. 그걸 하나하나 조립하더니 기괴한 형태의 거대한 장비가 눈 깜짝할 사이 완성되었다. 됐어. 뭘 멍하니 보고 있어. 어서 광석 좀 넣어. 알았어. 그렇게 진우는 밤낮도 모르는 지하에서 맴틱 광석 제조를 도왔다. 담수 제조기와 이 무모한 탈출 계획이 앞으로 무슨 파장을 일으킬지는 꿈에도 몰랐다. 그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 굴착기를 움직여서 밖으로 나가는 것뿐이었다. 제가 당선되면 반드시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무릎 꿇고 빕니다. 자자, 작은 선물이요 이름 기억해주세요. 론트 의원입니다. 꼭 찍어주세요. 무조건 월급 인상. 세금 인하. 믿고 뽑아주세요. 마스 의원이요. 지금 말라연방 전역의 방송은 온통 선거 유세로 도배되어 있었다. 각 행성의 도시마다 부유차 위에 선 후보들이 거리마다 돌며 절규하듯 외치고 있었다. 그 이유는 하나. 말라연방의 대선 시즌이 시작된 것이다. 말라연방 대통령 선거 캠프. 전 대통령 남아민은 눈을 감은 채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분장을 지우고 있었다. 사무실 밖은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각 성계에서 선거 데이터를 모으느라 정신이 없었다. 분장을 다 지운 남아민은 미녀 비서가 건넨 커피를 받아 소파에 느긋이 앉았다. 모처럼의 휴식. 오늘 하루만 해도 수십 개 행성을 돌며 유세를 벌인 끝이라 피곤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때 점고 야무진 첫 번째 비서 장민서가 다가와 공손히 보고했다. 각하, 현재 지지율은 32%로 2위인 천유진 후보보다 6% 높습니다. 남아민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천유진. 그 자가 왜 저렇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거지? 장민서는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전국 각지의 재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군부 내 인맥도 탄탄합니다. 그 덕분에 급속도로 지지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남아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군부가 지지하는 후보자들 상황은? 이번엔 자료도 보지 않고 장민서가 바로 답했다. 군부는 총사령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파별로 의원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직에 도전한 인물은 없습니다. 지난번 영웅 사건 이후 군인 및 그 가족들의 조직표 덕분에 그들은 의원 당선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남아민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감히 대통령직에 손대지 않은 건 다행이군.
천유진, 그 자에 대해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 약점이 잡히면 바로 흔들어. 동시에 그에게도 은근히 신호를 보내.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부통령 자리를 주겠다고. 안 받아. 그럼 의원 자리도 날아갈 줄 알아. 네. 각하. 장민선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퇴장했다. 남아미는 커피잔을 들며 화면 속 천유진의 지지율 그래프를 바라보았다. 내 말을 안 듣는다면 내 놈 무덤 자리는 내가 직접 파주마. 그는 커피를 꿀꺽 들이켰다. 말라연방의 한 민영 방송국 국장실. 중년의 국장이 컴퓨터 카드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둔 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미 안의 내용을 다 확인했다. 이걸 방송에 내보내면 전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게 분명했다. 하지만 출처는 익명의 우편. 진짜일 수도, 조작일 수도 있었다. 그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숨을 헐떡이며 문을 박차고 들어온 뚱뚱한 중년 남자. 방송국 부국장이자 그의 처남이었다. 형님, TV 보셨어요? 국장은 말릴 틈도 없이 그가 책상 앞으로 달려들어 버튼을 누르는 걸 지켜봤다. 벽면에 내장된 화면에 영상이 나오자 국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이 시간에 전쟁 영화라니 어느 방송국이야? 형님, 그게 아니라 이건 은흥제국 공영방송에서 방영 중인 다큐멘터리입니다. 지난번 국경전쟁 당시 영상이래요. 국경전. 뭐하러 그런 걸. 그 말은 채 끝나기도 전에 화면 속 장면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화면에 나온 인물은 연방 소위 군복을 입은 젊은 장교. 단호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명령했다. 모든 전함은 명령을 따른다. 주포 에너지 충전 시작. 좌표 S34, X234Z12Y45로 포격 개시. 곧이어 영상은 우주로 전환됐다. 자주포 전함에서 촬영한 듯한 시점. 수백 개의 광선이 쏟아져 은흥제국의 전함을 강타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부국장은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저 사람 누구야? 저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이 명령했다고. 국장은 대답 대신 책상 위의 카드에 시선을 떨구며 중얼거렸다. 역시 그랬군. 곧 고개를 들고 되물었다. 누가 이 영상이 나온다고 했지? 산업 쪽에서 돌고 있던 소문이에요.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뉴스가 나올 거라고 했죠. 국장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이어진 영상에서 앞서 등장했던 연방 소위와 금발의 제국 소장 둘이 함께 화면에 나왔다. 나는 은흥제국 제3함대 사령관, 소장 강세진. 나는 제4함대 사령관, 소장 달인수. 그리고 그 연방 소위가 차렷 자세로 인사했다. 말라연방 자주포 전함 521호 함장, 중위 강진우입니다. 이 말을 듣고 부국장은 얼이 빠졌다. 뭐야? 저 사람이 진짜 강진우였다고. 그제야 국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특종이야. 영상은 이어졌다. 소장 강세진이 단호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는 귀국 후 연방이 자랑하는 영웅 보도를 보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연방이 민주주의 국가라지만 어떻게 부하의 공을 도둑질하고 이름도 얼굴도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제국의 내정이 아니기에 개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군인으로서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전 우주의 군인들이여, 명예 없는 군인은 존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일갈에 이어 제국 측 앵커가 연방 군부의 부패를 강도 높게 비난하기 시작했고, 연방의 대변인은 곧바로 반박 성명을 내며 제국의 의도적 정치 개입이라고 맹비난했다. 연방 내 모든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민간 방송들도 제국 방송을 24시간 실시간 중계하며 기존의 선거 뉴스는 모두 묻혔다.
여론은 들끓었고 당사자인 강태민, 당특회사은 연방 공영방송에서 정면 반박하며 분노를 표했다. 저건 제국의 날조다. 연방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이며 희생된 전우들과 유족을 모욕하는 짓이다. 이어 자칭 전문가들이 등장해 영상은 제국이 특수기술로 조작한 합성 영상이라 주장했다. 방송국 국장은 사무실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고민에 빠졌다. 처남은 왜 이 특종을 방송하지 않느냐며 갸웃거렸지만 국장은 단호했다. 그러다 문득 멈춰서서 책상 위 카드 한 장을 집어들고 외쳤다. 당장 연락해. 우리가 아는 모든 방송국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동일 시간 5분 방송 슬롯을 전부 사들여. 뭐? 5분 전부요.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채 써서라도 사와. 지금 당장. 그는 이를 악물고 외쳤다. 처남이 황급히 나가려는 걸 붙잡고 다시 외쳤다. 사들인 시간엔 이 문장을 띄워. 화면 전체에 종이에 몇 글자를 적어 건네자 처남은 그것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카드 내용을 유추한 그는 이게 대박이라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말이야, 주요 재벌들에게도 알려. 광고하려면 지금 연락하라고. 아니면 단 1초도 못 얻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당장 움직일게요. 처남이 신나게 사라지자 국장은 혼잣말을 내뱉었다. 연방 제1방송국 자리, 이제 내 손안에 들어오는군. 위신국 수도성. 무얼레이 대장의 별장. 넓은 저택 안은 조용했고 1층 거실에만 불이 켜 있었다. 이 자식,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거실 안에서는 거센 따기 소리와 함께 중년 남성이 크게 호통치고 있었다. 사복 차림의 무얼레이 대장이었다. 그의 앞에는 뺨을 부여잡은 채 고개를 떨군 청년이 서 있었다. 강태민이었다. 아버지, 저건 그냥 제국의 조작 영상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도 만약 저 영상 외에 다른 증거까지 있었으면 넌 끝장이었어. 기억해. 저건 조작이고 입 다물고 버텨. 절대 술 마시러 나가지 마. 입 잘못 털면 다 같이 끝나는 거야. 강태민은 얼른 아버지에게 술을 따랐다. 무얼레이는 술잔을 들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미리 모든 관련자들은 정리했어. 넌 이제 곧 중령 계급장을 달게 될 거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녀석, 고작 중령 달고 신났냐. 그러나 곧 얼굴을 굳히며 경고했다. 여긴 우리 구역이 아니다. 지금은 얌전히 있어. 여긴 무슨 일 생기면 감당 안 돼. 네, 알겠어요. 강태민은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무얼레이는 날카로운 눈빛을 잃지 않았다. 군부 여군들은 처리하기 쉽지. 근데 외부 여자들, 특히 여기선 손도 대지 마. 여긴 우리보다 높은 놈들도 많다. 실수하면 진짜 끝장이야. 아버지, 혹시 아버지가 군부 전체를 장악하시면 저도 좀... 내가 1인자가 돼도 넌 조심해야 해. 그런 식으론 사람 못 잡아. 앞으로는 사람 다루는 법, 권력을 쓰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무얼레이는 술을 입에 대며 설명을 이어갔다. 지금 겉으로는 군이 정부에 통합되어 있지만 실상은 재벌과 정치인, 군 간부들이 결탁한 계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 그런 계파들의 수장 대부분은 현역 장성들이지. 네, 아버지는 레이스 계파 수장이시고요. 그 외엔 제트 계파랑 굴룡 계파가 있죠. 그래. 그 정도는 알아야지. 각 계파 세력도 말해봐. 레이스 계파는 남부, 아버지 관할 구역입니다.
세계 성계, 인구 6천억, 전함 10만 척 이상, 병력 약 2억 명. 제트 계파는 서쪽, 무제트 대장이 이끄는 계파. 두개 성계, 인구 4천억, 병력 1억. 굴룡 계파는 북부, 장굴룡 대장이 수장. 네개 성계, 인구 9천억, 전함 15만 척, 병력 3억. 그리고 수도권은 다른 계파들이 나눠 가졌죠. 두개 성계, 인구는 1조 명 이상, 병력 4억 명. 이렇게 보면 수도 계파들이 단결하면 우리보다도 위겠네요. 그래서 총사령관 말이야. 강태민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총사령관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 같은데 왜 자기 계파를 만들지 않죠? 무얼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정직한 군인. 웃기지 마라. 연방에서 정직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걘 반드시 뭔가 숨기고 있어. 내가 보기엔 어마어마한 세력을 숨겨놓고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사람을 왜 자꾸 자극하세요? 그게 정치다, 임마. 그의 실체를 파헤쳐야 내가 그의 자리를 노릴 수 있지 않겠냐. 무얼레이는 한 잔 더 따르며 말했다. 이건 다 내가 하나씩 배워야 할 기술이다. 어서 TV나 켜봐. 네, 아버지. 강태민은 리모컨을 눌렀고 화면이 켜졌다. 나 좀 바람 쐬러 나갔다 올게요. 또 친구놈들이지. 내가 뭐라 했는지 기억해라. 네, 걱정 마세요. 오늘은 그냥 친구들이래요. 그는 슬쩍 웃으며 나갔다. 하지만 그가 문을 나서려던 순간 쨍그랑! 술잔이 깨지는 소리. 강태민은 돌아보았다. 아버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호기심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의 표정도 굳어졌다.